안녕하세요. 경제미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일반 사람들이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주식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소위 개미라고 지칭하며 개미들은 늘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휘둘려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전문가들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금융 투자,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 투자는 펀드 매니저와 같은 전문가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주장입니다. 워렌 버핏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피터 린치는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투자자가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오늘의 주인공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전 세계 최고의 펀드였던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서 그가 운용하는 13년 동안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7%에 달했습니다. 첫 해에 마젤란 펀드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마지막 해에는 27만 달러가 됐을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는 월가의 전문가들보다 일반 대중들이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투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경제와 시장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터 린치도 당연히 이 모임에 초대되어 꾸준히 참석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를 비롯한 월가의 여러 거물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월가의 거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결과이니만큼 미래에 대해 성공적으로 예견해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견 일치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똑같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이 대부분 낙관적이었던 때는 바로 1987년 초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모임에서 경고음을 냈던 사람은 짐 로저스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1988년 블랙 먼데이 2달 후였다고 합니다. 다들 블랙 먼데이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블랙 먼데이 이후 미국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이처럼 월가 최고의 전문가들도 똑같은 경제 현상을 보고서 모두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구간과 가장 호황 구간을 모조리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피터 린치는 독자들에게 전문가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꼭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째서 전문가들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더 유리한 것일까요? 주로 펀드 매니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가장 큰 이유는 펀드 운용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한 예로 펀드의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소형주 매매를 통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펀드의 규모가 10조 원이라면 시가총액 1000억 내외의 기업은 지분을 10%를 보유한다고 해도 100억 원에 불과해 펀드의 규모 대비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마땅치 않아지게 됩니다.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전체 펀드 성과에는 미미하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익을 올릴 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은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늘 들어왔던 말인데요. 우리의 주인공 피터 린치는 펀드의 규모가 1,8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부터
14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매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며 이러한 비판을 보란듯이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펀드를 운용하다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펀드를 운영하다 수익이 부진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아마존, 애플과 같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여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업계의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모두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타를 덜 받게 되는 반면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씩 반복되다 보면 지친 펀드 매니저가 업계의 다른 매니저들과 같이 안전한 대형주들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투자하고 있는 안정적인 대형주에 투자하게 되면 추가 수익을 올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펀드 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펀드 내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얼마 이상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제 당국의 규제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도 얼마 이상 매수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운용사 자체적인 규제 때문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아닌 시가총액 100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규제기관과 회사 차원에서의 규제 때문에 좋은 기업에 마음 놓고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고 투자자들에게 성과에 대해 질타받을 필요가 없고 규제 당국 혹은 회사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보다 유리하다고 피터 린치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의 IR 담당자들을 통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업계 사람들과 친분을 통해 미처 스터디하지 못했던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이점도 분명 있을 텐데요. 피터 린치는 이에 대해서도 B2C를 하는 기업은 일반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기업 전문가들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터 린치가 투자한 기업 중 하나인 바디샵에 대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세 딸들과 함께 쇼핑몰에 방문했을 때 딸들이 가장 먼저 뛰어간 매장이 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당시 상장 기업이었던 갭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대들이 다채로운 색상의 옷에 끌려 유행이 번지고 이에 따라 갭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에는 딸들이 갭 매장으로 뛰어가지 않고 바디샵 매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피터 린치는 집으로 돌아와 바디샵 분석에 매진했고 당시 바디샵은 상장 회사였음에도 담당 애널리스트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샵은 바나나와 땅콩, 딸기 등에서 추출한 원료로 로션과 목욕용 오일을 만드는 업체로 갭, 네이처 컴퍼니와 함께 쇼핑몰 매장에서 가장 붐비는 세계 매장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점포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고 분석 당시에 바디샵 매장은 미국에 70개, 일본과 독일에 각각 1개가 있었으며 인구가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캐나다에서는 무려 92개의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월가에서 아직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차가 난 피터 린치는 즉시 투자하고 베런스에도 추천했다고 합니다. 바디샵의 주가는 이후 6년간 5펜스에서 362펜스로 7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처럼 B2C 기업들은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전 초기 단계에 투자하고 전문가들이 뛰어들 때 매도한다면 적지 않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은 유명하지 않은 소기업에 쉽사리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투자자가 가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어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피터 린치가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때 필요한 리스트를 정리해 주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은 어떤 유형에 들어가나요? 경기순환주, 저성장주, 고성장주 중에서 어떤 거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나요? 최근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죠?
과거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PER 데이터도 뽑아주시겠습니까? 아마존이 지금 매수하기에 좋은 이유가 뭔가요? 부채의 현황은요? 신주를 대량 발행하지 않고도 성장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나요? 내부자가 매수하고 있습니까? 5년 동안 주가의 이익을 비교한 차트를 보고 싶습니다. 배당이 있는지, 항상 지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정리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투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를 하기 전 꼭 검토해야 할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책에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통해서 왜 투자 전문가들을 맹신해선 안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보다 일반 투자자들의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월가의 전설이 본인의 투자 철학을 모두 담은 책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경제미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